안녕하세요. 가톨릭 기후행동에서 준비한 유튜브 공개 강의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6일에서 24일까지 우리는 찬미 받으소서 특별 주년의 마지막 절정의 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가 반포된 후 지난 6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교회가 생태적 회심의 길에서 이룩한 진전을 축하하고 앞으로 7년 여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데요. 한국 가톨릭 기후행동에서도 이 주간을 맞아 풍성하고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진행되는 기도와 행사를 통해 우리 모두 함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행동을 확장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찬미받으소서 주간 9일 기도에 이어 오늘은 기후위기와 농업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공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강의에 앞서 시작 기도 바치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영상을 보며 기도 바치겠습니다.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농업과 먹을거리 문제는 이전부터 늘 인류의 화두였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특히 더 대두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천주교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시자 가톨릭 기후행동 공동대표이신 강승수 요셉 신부님을 모시고 우리의 농업과 기후위기 시대의 생명농업에 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와 특별한 이제 관련이 있는 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고맙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앞부분에서는 농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기후위기가 초래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많은 그 좌절감 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디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아야 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기후위기가 막아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들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 농업을 통해서, 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늘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 아닙니까? 네. PPT가 잘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은 농사와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사 그리고 농업 쇼로 해달라고요? 네. 안 되네요. 쇼가 네. 전문가들이 하신다고 할 때 하시라 할 걸 제가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가 네. 뭐 이렇게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공유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만 이제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농사와 농업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천지 자연을 지키고 또 마을 공동체를 지키고 정신 세계를 공유하는 그래서 예전 농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가 농업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일종의 산업이 되었고요. 생명을 기르고 또 생명과 함께하는 이 일을 돈벌이로 돈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냥 단순한 어떤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래의 이 생명을 다루는 생명과 함께하는 농사로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먹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하는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제대로 짓는 우리가 이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이건 제 그림이 아니고요. 우네 유타카라고 하는 농본주의를 말한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그려놓으신 건데요. 왼쪽 위에 보시면 천지 자연이 있고 그 가운데 농사를 이렇게 상정하고 있고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라고 하는 큰 배 위에 실린 작은 보트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는 우리 모두가 타고 있는 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숲도 있고 그 안에 농부도 있고 새도 있고 여우도 있고 토끼도 살고 있고 뱀도 있고 또한 문화도 살아있는 것이죠. 농사 안에는 농촌과 또 그 사람들 사이에 그 함께 만들어 왔던 문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안면도에서 한 6년 정도를 밭농사 주로 지으면서 살아봤는데요. 재작년까지. 안면도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농민들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제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국악, 그러니까 민요죠. 민요를 좀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시골에서.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드린 이 농사를 짓고 계신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돈벌이로 생각하는 농업에 이렇게 매몰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여러 그 농촌에서 있었던 문화들이 다 사라져 버렸구나. 그래서 옛날 같으면 뭐 풍각쟁이도 있었고 또 환쟁이 여러 쟁이들이 있어서 농촌의 어떤 고유한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농업에만 종사하는 산업 역군들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다시금 이런 어떤 문화가 살아있고 또 생명과 함께 하고 있는 이 풍요로움을 선물해주는 농사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향을 가지고 생명운동 또 우리농운동 가톨릭 농민의 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인간들이 지금 이런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나감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게 됐습니까? 자연 세계와 이 조화된 상태로 살지 못한 그 결과로 이제는 하루에 뭐 200종씩이나 멸종해 간다고 하는 그 종들과 함께 자칫하면 소멸되어 갈 수도 있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그런 처지로 이렇게 전락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금 자연 세계와 이렇게 조화된 상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농민들과 이 땅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꾸자꾸 느껴지고 체험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산업농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사 가운데 이제 산업농이 있고 생태농이 있습니다. 산업농이라고 하는 것은 뭐 화학비료 또 그 기계 그리고 제초제 살충제를 다 쓰면서 짓는 농사 방법을 산업농이라고 합니다만 이 산업화된 농사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굉장히 큰 그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사실. 반다나 시바라고 하는 인도의 농생태학자는요, 이 그 산업농, 그러니까 이 친환경 농사에 반한 이 제초제, 살충제, 화학비료 쓰는 이 산업농을 통해서 전체 인류가 내뿜는 온실가스의 약 절반 정도가 내뿜어지고 있다. 그 생산물의 또 생산하는 과정뿐만 아니고 유통, 보관, 그리고 폐기하는 데까지 이 온실가스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반 정도의 온실가스가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화된 농사가 이렇게 재앙으로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농작물을 생산하는 데 발생하는 탄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그 화학 비료를 이렇게 뿌리죠. 그런데 그 화학 비료 가운데 이 땅에 살포된 이후에 뭐 이제 화학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나오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비료가 말하자면 이렇게 분해되는 땅에 뿌려지고 난 이후에 분해되면서 나오는
그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가 이렇게 배출되는데, 이 아산화질소라는 것이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이 온실 효과가 약 한 300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치명적인 것이죠. 뿐만 아니고 이 산업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초제, 살충제 이런 것들은 흙, 물, 우리 먹거리 모두를 오염시키고 있죠. 특히 이 흙의 오염에 따른 그 미생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그 땅 속의 미생물들이 죽어나가면서 이 굉장히 큰 온실 효과의 이렇게 가속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산업농이 얼마나 크게 우리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각성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거라 여겨집니다. 특별히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대량으로 논밭에 제초제, 살충제를 뿌리는 것을 생태적인 범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제노사이드. 제노사이드라는 말은 이 집단 살해라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유태인들 학살을 제노사이드라고 하죠. 그런데 이 그 제노사이드가 집단 학살이 논과 밭에서 지금 무생명들을 대상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에코사이드라고 합니다. 생태 학살이죠. 교황님은 바로 이 대목에서 생태 학살은 평화에 반하는 범죄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재작년이죠, 벌써. 2019년도 11월 달에 국제형법학회에서 생태학살은 평화에 반하는 범죄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형법 전문가들에게 모두의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촉구하기도 하셨고요. 여기서 모두라고 했는데요. 모두라는 것은 사실 그야말로 모든 것이죠. 인간이 볼 때 뭐 해충, 잡초라고 여기는 모두를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죄책감 없이 논이나 밭에다가 제초제, 살충제 뿌리는 것은 평화에 반하는 범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절히 법적으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라고 세계 법학자들 앞에서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하셨거든요. 뿐만 아니고 이 산업농은 그 대형화를 지향합니다. 기본적으로 돈벌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량 생산이 기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업 정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소농 또 가정농을 잘 이렇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뭐 네다섯 가정을 묶어서 대형화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지향을 갖고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있는데요.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반드시 멀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학농법이 가미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제초제 없이, 살충제 없이 대량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동하느라고 많은 온실가스가 나오고 있죠. 요즘 우리는 뭐 과일 같은 경우 포도, 칠레산, 오렌지, 캘리포니아 아주 쉽게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지구를 생각하신다면 멀리서 온 거 절대로 사드시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게 대량으로 생산이 되는 산업농의 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마다 제초제, 살충제를 뿌려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죽고요. 땅이 죽는다는 건 그 안에 미생물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미생물들이 일을 열심히 해놔야 그 유기물질들이 무기물질들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식물들이 빨아먹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논밭에다가 퇴비를 낸다고 해서 식물들이 그냥 얌얌쩝쩝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생물들의 작용이 반드시 있어야만 식물들이 적절한 어쩌면 양분을 빨아올려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인데 그 일이 가능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화학, 제초제, 살충제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런 농사 방법은 산업농, 대형 농사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지속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산업농이 이 전체 지구상에 약 3할 정도가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데요. 저도 말하자면 통계가 맞는지 좀 의아한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확인을 해본 결과 가도 가도 끝없는 뭐 밀밭, 옥수수밭 뭐 이런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보다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작은 규모로 생태적으로 가족적으로 이렇게 농사 지어서 자급하고 나누어 먹는 곳이 아직도 인도, 중국, 뭐 우리나라, 일본 많은 나라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3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산업농이. 어쨌든 이 산업농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들이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또 이 전쟁의 어떤 후유증이랄까요? 전쟁 자체도 정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전쟁의 어떤 그 후유증 가운데 하나가 이 산업농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폭탄을 만들던 그 기술과 어떤 재료가 비료가 되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 농산물을 많게 하고 또 이렇게 크게 하는 데 필요한 질소질 비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기술이 사실은 폭탄을 만들던 데에서 유래했고요. 또 아우슈비츠에서 그 사람들을 죽이던 그 가스가 논밭에 뿌려지는 살충제로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이거든요. 그 인프라, 전쟁을 수행해 왔던 그 어떤 공장 또는 인력, 그 재료들이 이제 대상이 바뀐 것이죠. 논밭에 비료로 뿌려지고 또 사람들을 죽이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논밭에 곤충들과 뭐 우리가 일컬어서 해충이라고 하는 것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전쟁 자체도 엄청난 비극이지만 그 전쟁으로 파생되어 온 정말 그 인류에게 대단히 큰 해악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논밭에 뿌려지고 있는 농약들입니다. 그래서 그 산업농의 폐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야 할 것이고요. 네. 산업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이 땅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 큰 기계들이 이렇게 땅을 밟고 지나가면요, 땅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 식물들이, 또 미생물들이 숨 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요. 또 계속해서 그 화학약품들, 그 독극물들을 뿌려대면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그 화학비료를 계속해서
투입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 화학 약품으로 그야말로 제조된 공산품과 닮은 농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생태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태농은 그 천지 자연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농법입니다. 그리고 이 농사 방법은 온실가스를 이렇게 포집을 합니다. 대개 우리가 이제 환경운동을 하게 되면 적게 쓰고 또 말하자면 플라스틱 적게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좀 적게 내뿜어 보자. 어쩔 수 없이 내뿜을 수밖에 없지만 적게 내뿜어 보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생태농을 육성하고 선택하는 것은 이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땅속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태농사는 소규모로 지어야 하고요. 또 가족들끼리 생태적으로 지구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안에 그야말로 문화가 살아 있고요. 서로 간의 관계, 사람들과 이렇게 자꾸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생태농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은 농사여야만 사실은 지속 가능할 것이고요. 이런 농사로 생산되는 먹거리가 전체 7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사 방법으로 생산되는 그 먹거리가 연 2%씩 약 한 10년 정도만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 온난화를 멈출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어요. 인도의 반다나 시바라고요. 정말 이게 맞는 말인가? 여러 통로를 그렇게 해서 이제 거쳐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엊그제도 들었습니다. 예, 그 비밀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이 생태농에도 사실은 유기농사가 있고요. 또 한 단계 더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뭐 저농약부터 무농약 그리고 유기농 이런 농사의 단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말하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넘어서는 방법이 있죠. 자연농법이 있습니다. 이 자연농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밭을 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운이라고 그러죠. 밭을 갈지 않아야만 그 땅 속에 계속해서 탄소가 머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식물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이 토양 미생물들에게 를 이렇게 먹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가 이 뿌리와 함께 이 박테리아들, 미생물들에게 이렇게 많이 공급이 되어서 미생물들이 이 탄소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 속에 대단히 많은 그 탄소가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구상의 전체 그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탄소의 양과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의 양을 합하니까 1700기가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땅 속에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이 붙들고 있는 탄소는 약 4000기가톤, 1기가톤이 얼마죠? 100만.
천만, 억, 10억, 10억 톤이죠. 예. 하여튼 엄청난 그 탄소를 이 땅들이 말하자면 표토죠, 표토. 표토가 끌어안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표토가 살아있을 때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농약을 치고 경운을 하면, 땅을 갈아엎으면 이 탄소들이 공기 중으로 계속해서 빠져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나사에서 이렇게 찍어서 요 화면은 그 키스 더 그라운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서 가져온 건데요. 3월 달 지구의 모습입니다. 3월 지구의 대기를 이렇게 촬영한 것인데요. 3월, 4월은 경운을 하는 시즌이죠. 그래서 밭을 갈아엎는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탄소들이 이렇게 공기 중으로 대량으로 뿜어져 나와서 이렇게 불구죽죽하게 지구가 보이고요. 6월달. 6월달은 작물들이 심겨서 이제는 잎과 줄기를 이렇게 뿜어 올리고 그리고 이제 열매도 서서히 맺어가는 그런, 그래서 탄소가 땅속으로 또는 작물로 포집되는 때이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자, 7월. 네. 그래서 생태농 나아가서 자연농으로 농사를 지으면 많은 기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농을 새롭게 주창하는 분들이 계셔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퍼머넌트와 아그리컬처를 이렇게 합성해서 만든 말인 퍼머컬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 영속적인 농사를 실제로 몸소 실천하는 분들이 뭐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배워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급을 하고 계시던데요. 이 보급하시는 분들 하는 말씀이 그래요. 그 영국이나 유럽에서 이 퍼머컬처를 이렇게 주창하는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지어왔던 논농사가 가장 이상적인 모범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6, 7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지어졌던 그 전통 논농사법으로 사실은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연작 피해가 없는 것이거든요. 연작 피해라는 것은 뭐 고추다, 뭐 감자다 이런 것들을 같은 땅에 2, 3년 이렇게 심었으면 한 1년 정도는 땅을 쉬어주던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심어야 병충해가 오지를 않고 건강하게 또 먹는 양분만 뽑아 먹으니까 이렇게 땅을 말하자면 땅 속에 이렇게 생명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갈아 짓는 것을 이렇게 권장하고 있거든요. 유기농사법에서는.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전통 논농사는 몇 천 년을 계속해서 벼만 심었는데도 이 연작 피해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는데요. 이 연작 피해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순환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은 인간이나 또는 가축들이 응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분뇨를 가축 분뇨나 인분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퇴비를 만들어서 논에다 투여를 해주는 것이죠. 지금 뭐 이게 이제 순환 농법인데요. 논에 겨울에 가보면 하얀 공룡알 있죠. 이 공룡알이 짚히지 않습니까? 이 집단을 이렇게 다시 논에다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 집단은 소에게 가져다 먹이고 그리고는 또 화학 비료를 다시 투여를 하거든요. 이건 어떤 순환이 끊겨버린 것이죠. 이 순환을 막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더 투여를 해야 되고요. 땅은 계속 황폐화되고 또 그 온실가스인 그 온실가스들이 계속해서 이제 땅 속에 머물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반적인 우리 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산업농으로 지어지고 있는 논농사에서 이제는 전통적인 방법인 순환 논농사로 되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퍼머컬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퍼머컬처를 이렇게 퍼뜨리고 계시는 이런 운동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도시에서 오히려 활발하게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검색하시면 이제 그 도시농부학교라든지 하는 곳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도시 농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먹을 거 조금씩은 마련을 해서 농부가 되시면 좋겠고요. 도시 농부가 특별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실천할 거리들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농 회원 활동들 다 하고 계시죠?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설립하신 운동이죠. 90년대 초반에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농산물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우리 농촌, 우리 농민들을 보호해야 된다 교회가 라고 하면서 시작됐던 운동입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이 운동이 몇 년 만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만 여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고 또 그 안에 사실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사실은 유기농부들이 이 지구를 지켜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욱이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유기농사 그리고 자연농법의 가치를 알게 된 우리는 누구나 우리농 회원이 되어서 활동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여러분 각 본당마다 나눔터, 매장이라고 그러죠. 매장 아닙니다. 나눔터입니다. 그 농민들의 피와 땀을 나누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나눔터를 본당마다 설치를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본당시민님께 좀 많이 청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농, 그러니까 그 한살림이나 뭐 자연드림이나 뭐 여러 가지 협동조합들, Y급 생협 등등의 그런 생협과 우리농하고는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농은 농부들이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조합들은 주로 조합원들, 말하자면 소비자들이죠. 소비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농민들께서 가격도 결정하시고 또 농약 허가 되는 거 안 되는 이런 거 다 판단을 하십니다. 사실 이 소비자가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비자가 왕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죠. 소비자를 최고로 모셔야 사실은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이 소비라는 것이 사실은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와는 별로 상관이 없이 무조건 소비를 부추겨야만 유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자본주의 시스템이죠. 이런 자본주의 세상에 사는 이 소비자들이 사실은 이 기후위기의 진범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현대 이 소비자들은
한겨울에도 열대 과일이나 뭐 싱싱한 여름 채소 뭐 이런 거를 먹고 있죠. 또 그런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강요합니다. 요구합니다. 그 2중, 3중 비닐하우스에서 뭐 기름을 빵빵 떼가지고 짓는 그야말로 철이 없죠, 철이. 뭐 철없는 소비자들입니다, 사실. 그 철없는 농사를 강요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은, 조합원들은. 그런데 저희 이 농민 회원들은 하느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지향을 갖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창조 질서를 존중한다는 것이 뭡니까? 제철에 맞는 농산물만을 소비자들에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우선이 아니고 하느님의 창조 질서가 우선인 것이에요. 그래서 농민 중심과 소비자 중심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이 가톨릭 농민 회원들의 말하자면 이 싸움, 말하자면 소비자들의 요구에 어디까지 응답해 줄 것인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타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상을 포기하고 뭐 이런 그 유혹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분들이죠. 그 무도한 철 모르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래서 하느님이 지어 놓으신 이 창조 질서에 따라서 농사짓고 또 그 질서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저희 가톨릭 농민 회원들이고 또 우리농 운동의 정신이거든요. 그런 농민들이 사실은 지구 온난화를 그동안 막아왔던 것이고요. 또 그런 농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이 시대가 구원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는 녹색 순교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순교자들 처지하고 비슷해요. 이분들이 순교자들 뭐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어떤 영달이 있었습니까? 부귀가 있었습니까? 그저 하느님 섬기는 그 은혜 뿐이었죠. 세상적으로는 뭐 온갖 핍박, 박해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생태농을 하시는 분들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이 생명을 길러내는 정말 올바른 생명을 하는 질서에 따라서 창조 질서에 따라서 길러내는 그 기쁨, 그 은혜로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 여타의 상황을 보면 완전히 박해 상황이거든요. 농민들을 특히 유기농부들, 생태농부들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본래 그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추구해야 할 바, 하느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그분이 만드신 질서 안에 사는 것, 그것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자본과 자본의 하수인인 소비자들과 싸워가면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 분들이 이 시대를 구원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교회가 함께 동반해야 되고 보호해 드려야 하고요. 지금도 이런 녹색 순교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구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식탁에서 유기농 산물을 선택하는 것 자체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이거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합니까? 네, 반응이 별로 없어서 참 강의하기 쉽지 않군요. 어쨌든 네, 우리농 회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아시겠습니까? 그리고요,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도시농부가 지구를 구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도 물론 필요하고 생태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만 도시에서 살충제, 제초제 뿌리지 않지 않습니까? 대개들 당신들 스스로 먹거나 나누어 잡수기 위해서 하는 것일 텐데요. 도시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낼 뿐만 아니라 자연농으로 이렇게 자연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탄소를 끌어들여서 땅 속에 머물게끔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내가 짓는 농사 땅 한 평 안에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어 잡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위기 뒤에는 반드시 식량 위기가 올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견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식량 위기를 대비하는 그리고 식량 위기를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이 중요한 말하자면 멸종 위기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종이 사라져 버리면 사실 뭐 조금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말하자면 어떤 작물이 있다 했을 때 그 작물에서 추출된 그 어떤 성분이 이 앞으로 생겨날 어떤 전염병을 이렇게 막아내는 성분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종이 다 사라져 버렸다. 이 얼마나 정말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시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토종 종자를 가지고 짓는 농사는 엄청난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차원의 그런 파급 효과가 긍정적인 지구를 구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나아가서 이런 일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녹색 순교자들에게 제대로 이 사회가 대우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구를 지키고 있는, 지켜왔던, 또 앞으로 지킬 이분들을 저는 공무원 정도는 대우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지구를 지키는 공무원, 지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생명 농부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바탕 기본적으로 소득을 보전을 해드리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가야 할 때가 이르렀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비싸서 못 사 먹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다고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농산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매끈하고 예쁘고 반짝반짝한 농산물은요, 시골에서 다 약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좋고 또 좋게 생긴 큰 그런 것들은 사실 시골에서 질소질 비료나 뭐 어떤 살충제 이런 약품을 듬뿍 먹었고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간 좀 못생길 수 있어요. 또 우리 보기에 말끔하지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정말 귀한 겁니다. 지구를 살리는 농법이었고요. 또 사실은 그렇게 생긴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자연스러운 것을 요즘엔 사실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게 유기농산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시면 그냥 값을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필요한 거 손에 잡으시고 카드를 들이세요. 네. 카드 이렇게 내미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실 그 먹거리에 드는 돈이 많아요. 여러분 쌀 한 공기만큼의 한 공기에 들어있는 밥 한 공기에 들어있는 쌀의 가격이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300원입니다. 300원.
세상에. 아무리 비싸도요, 500원이 넘지 않아요. 여러분, 커피 한 잔에 얼마예요? 커피 한 잔에. 에? 최소 1,500원이에요. 최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대흥동 성당 그리너스에서도 2,500원에 팔아요. 또 텀블러 갖고 왔을 때 3,000원이에요. 3,000원.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농사를 지어보시면 얼마나 이 친환경 농산물이 값어치 있는 것인지 알 수밖에 없고요. 비싸다 이런 얘기 절대 못합니다. 네.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해도 돼요? 질문을 받을까요? 네. 한 가지. 제가 오늘 한 5시간을 풀 깎았는데요. 풀 한참 깎고 있는데 동네 이장님이 오셨어요. 아이고 신부님 그걸 왜 깎고 있어요. 풀약 쳐요 풀약. 그 풀약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글리포세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꼭 찾아보세요. 글리포세이트가 얼마나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것인지. 근데 그놈이 논밭에 뿌리는 것 같죠? 에스키모인들의 모유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글리포세이트가. 이게 다 돌고 도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먹는 생수, 수돗물 안에도 글리포세이트가 미량이나마 들어있다고 보고되고 있거든요. 이 글리포세이트는 발암물질이에요. 여러분 우리 4명 중에 하나가 암 환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 아토피라든지 뭐 갖가지 뭐 온갖 난치병들 정말 잡수는 거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친환경 유기농산물이 지구도 구한다잖아요. 지구 구하는 마음으로 안 비싸요. 절대로 안 비쌉니다. 유기농산물. 이상입니다. 네, 신부님 정말 좋은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방금 풀을 베는 얘기 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되게 이 풀은 여름철에 풀은 베보지 않은 사람은 잡초가 얼마나 지킨지 상상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약을 치면은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유혹 속에서도 그거에 지지 않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지구를 위해서 유기농 농법을 실천하시는 그런 녹색 순교자 유기농 농부님들 정말 2배, 3배 더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에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유튜브에도 되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댓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질문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총 7개, 8개 있는데요. 신부님께 질문 전달해 드리는 동안 지구를 위한 기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powerful God, filling all the universe and the smallest of your creatures. You embrace all life with tenderness. Oh yeah. Pour out the power of your love that we may protect life and beauty. Fill us with peace that we may live as sisters and brothers. We thank you, whoa. We thank you, whoa. We thank you for being with us every day. Hey, hey. We thank you, whoa. We thank you, whoa. We thank you for being with us in every way. God of the poor, help us to rescue the lost and forgotten of this earth. So precious in your eyes, oh yeah.
bring healing to our lives, and we'll protect the world from all this confusion. Touch the hearts of those who look only for gain at the expense of the earth. We thank you, whoa, we thank you, whoa, we thank you for being with us every day. Hey, hey, we thank you, whoa, we thank you, whoa, we thank you for being with us in every way. Teach us, oh God, to discover the worth of each and everything, to be filled with awe and contemplation, oh yeah, to see we are united with every little thing as we journey to your light. Encourage us, we pray, to work for justice, peace, love, and understanding. We thank you, whoa, we thank you, whoa, we thank you for being with us every day. Hey, we thank you, whoa, we thank you, whoa, we thank you for being with us in every way. We thank you, whoa, we thank you, whoa, we thank you for being with us every day. Hey, we thank you, whoa, we thank you, whoa, we thank you for being with us in every way. 네, 질문에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량도 그만큼 많이 필요하니 대량으로 생산을 하려면 제초제 살충제를 어쩔 수 없이 사용되지 않나요? 어쩔 수 없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지금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거든요. 살충제 제초제를 치면요, 자꾸 내성이 생겨요. 벌레도 그렇고 풀도 그렇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토양 미생물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야말로 계속해서 난감한 상황이, 흙이 죽어버리면 비료를 더 많이 줘야 되고 내성이 생긴 풀들이 더 많이 자라고. 그래서 그 유기농사를 실천하시는 분들은 물론 힘이 조금 들긴 합니다만 방법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힘들여서 이렇게 농사를 기술을 유기농법으로 이렇게 직접 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전히 그런 분들의 노하우, 요즘에 유튜브만 들어가도요, 뭐 풀 잡는 법 여러 가지 이렇게 잘 연구가 돼 있고 경험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초제 살충제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통 논농사를 하는 곳들이 많이 있나요? 어느 정도 비율인지. 우리 전체적으로 논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친환경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약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95%가 그냥 관행, 그러니까 제초제 살충제 쓰신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만큼 광범위하게 지금 오염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유악당국 맞습니다. 청년들이 막상 농촌으로 가면 삶이 막막하다고 하는데 농사를 업으로 삼기에 소득이 너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그렇다고 마냥 지원해주면 자꾸 꼼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농촌도 살고 농민도 살고 지구도 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본소득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안면도에서 이렇게 공동체 농사를 이렇게 주로 지으면서 공동체 생활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득이 잘 없고, 기본 소득이 있는 분들은 너무 연로하시고,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시도를, 하시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생명을 기르고 가꾸고 하는 기쁨,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농부 학교라든지 제가 사실은 지금 도시농부 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도시농부 학교에 가봤더니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실제 도시에서 여러분 꿀벌이 그렇게 잘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에서 오히려 잘 돼요, 꿀벌이. 왠 줄 아십니까? 농촌에는 하도 농약을 쳐가지고 그리고 이 단작을 하기 때문에 한번 꽃이 한번 쫙 피었다가 샥 사라지면 그야말로 사막이 돼버리거든요. 농촌은 오히려. 근데 도시는 이렇게 공해가 물론 있지만 이 벌들이 스스로 공해 물질들을 걸러내는 그런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도시에서 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도시농부학교 이런 데를 등록해서 공부하시고 실제로 여러분 베란다에라도 스티로폼 갖다 놓고라도 이렇게 작물들을 길러 보시는 거, 그 작물들과 한번 사랑에 빠져 보세요. 그러면 길이 뻥 뚫립니다. 젊은이들 특히 사랑의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전통 농농사의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리농, 우렁이 농법 등 이외에 또 방법이 물론 있는데요. 구체적인 거 우리 우리농 회원 되시고 활동하시면 그런 분들과 동반하시고 또 실습도 하시고 가서 만나시고 농민들과 이렇게 소통하시는 그런 시간 마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농법의 상황 어떤가요? 좀 더 생태순환적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생태순환적인가 어떤가 모르겠는데 일본의 농사꾼들 가운데에는 그 농사에 대한 철학이 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농본주의를 말한다라고 하는 책도 제가 요즘 감명 깊게 읽고 있는 책인데요. 농본주의를 말한다.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녹색평론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읽어보시면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생태농에 대해서 갖고 있는 철학 아주 훌륭합니다. 대농이 3할이고 소농이 7할이라면 소규모 농사하는 사람들이 매년 2%씩 유기농법으로 바뀌면 된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대농은 산업농일 수밖에 없죠. 소농은 친환경일 확률이 높습니다. 가족농이고 그래서 그 소농들 친환경 농사가 연 2%씩 늘어나면 10년 동안이면 한 90% 되겠네요. 그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가 되면 탄소가 왕창 포집이 되어서 온난화가 막아진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아버지가 퇴직 후에 고향에 감자, 고추, 소농을 하십니다. 농약 안 치면 나무가 해충에 피해를 입거나 열매가 잘 나지 않아 철마다 농약을 사용하십니다. 어렵지 않게 화학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를 하는 대안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생명 농사를 짓는 분들은요, 그 자연계에는 천적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다양하게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이 생명의 어떤 원리에 따라서 천적 관계가 형성이 되고 왕창 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벌레나 병의 피해가 많은 것은 단종으로 감자면 감자만 쫙, 옥수수 쫙 이러면 피해가 굉장히 커지는 것이고요. 감자, 옥수수 이렇게 또 주변에 해충들이 싫어하는 허브라든지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어서 병충해를 방지하는 방법 등등 여러 정말 자연의 신비에 사실은 이런 방제 법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자연의 신비를 이렇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냥 편하자고 그 약을 이렇게 치고 뿌리고 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네, 7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이상입니다. 네, 신부님 정말 긴 시간 좋은 강의와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이제 우리도 좀 더 유기농 생태 농부를 향해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저희 5월 24일까지 찬미받으소서 주간 동안에 다음과 같은 행사들 준비하고 있는데요. 인증샷 챌린지, 생태적 감수성 깨우기, 그리고 기위기 시내톡, 찬미받으소서 낭독회, 그리고 5월 24일 영동성당에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개막미사가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아이들이 들어와서요. 약간 소란스러운데 잘 들리시죠? 네, 아무튼 앞으로 행사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찬미받으소서 주간이 그 주간 동안에 잠깐의 관심과 행동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물결을 일으키기 위한 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제 마친 기도로 농민을 위한 기도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요. 저희 오늘 방송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농민을 위한 기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주시고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어 온갖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농업이 경시되는 상황에서도 땀을 흘려 농사짓는 농민들이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농사의 일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날이 갈수록 생명이 죽어가고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는 오늘날에도 모든 이가 마음의 고향인 농촌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온갖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일치와 신뢰가 싹트게 하시고 농촌과 도시가 하나로 이어져 온 누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